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북측 김영남 상임위원장, 김여정 제1부부장과 오찬을 아마 이 시간에는 거의 끝나갈 시간인 것 같은데요.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김여정도 그렇고 김영남 위원장도 상임위원장도 그렇고 청와대를 방문한 거의 최고위급 인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남관계사에 상당히 앞으로 역사적으로 남을 그런 만남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북측에서 사실상 최고위급이 내려온 그 과거의 전례로 봤을 때 가장 최고위급이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이제 북한 국가를 대표하는 수반입니다. 네. 또 김여정 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가장 가까운 친여동생이죠. 과거에 한국전쟁 때 김일성 주석이 수안보 정도까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전쟁 시찰하러 내려온 것인데 네.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은 김여정 부부장이 온 것이 그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김일성 주석의 아들인 김정일 위원장, 김정은 지금 위원장 이렇게 쭉 그 가계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내려온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그 최고 지도자에 가까운 그런 친족이 내려왔다. 네.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이번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평창의 성공, 평창의 평화 이미지 이것을 구축하면서 남관계 개선 또는 현재 한반도의 군사의 긴장 수위를 최대한 떨어뜨릴 수 있는 차원에서의 그런 의미 이런 것까지 종합해서 본다면 매우 큰 의미 있는 그런 만남이 지금 청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역사적인 순간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역사적인 한 장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이 그동안 정상회담도 2번을 했어요. 그다음에 총리급 회담이라든지 회담의 횟수만 해도 수백 회입니다. 그러나 정상회담은 다 평양에서 열렸던 것이에요. 우리 대통령께서 2번 평양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선언이 나왔는데 북측 인사 중에 정말 아니게 가장 최고위급이 내려왔고 더 주목할 만한 것은 김정은, 지금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의 친여동생, 사실 김정은의 분신과 같은 그런 인물이 함께 내려왔다고 하는 점이 네. 굉장히 주목받는 것이고 이건 이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물론 민족의 올림픽이라고 그랬고 그걸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지원하겠다,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몸으로 보여주고 그걸 드러나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로서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이걸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과 진전 전환, 예. 그리고 평화 이렇게 이어지는 구도로 가기를 원하는데 과연 이제 그렇게 갈 수 있는지 여부가 지금으로서는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오늘 회동을 어떻게 앉았는지 자리 배치도 상당히 관심을 모았는데요. 북측에서는 이제 참석한 4명이 다 왔고요. 우리는 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치된 좌석 그대로는 아닙니다. 조금 좀 다른 측면인데요. 김영남과 김여정의 위치는 좀 바뀌어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봤을 때 반대편에 앉은 사람들이 있죠. 네. 그리고 서훈 그 국정원장이 그동안에는 참석 여부가 좀 안 알려졌었는데 서훈 국정원장도 참석했어요. 국정원장의 참석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어제 할 때도 등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서훈 원장의 참석인데 서훈 원장은 아시다시피 과거에 남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었고 또 지금 현재 그 이번 고위급 방남단의 전반적인 일정과 관련돼서는 국정원과의 어떤 조율은 네.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서훈 원장의 참석은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남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 정부의 어떤 유기적인 어떤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차원에서는 당연하다 그러니까 볼 수 적어도 있습니다. 북측에서 뭔가를 이렇게 물어보거나 그랬을 때 네. 국정원장이 없어서 답변 못할 상황도 지금 만들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감한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국정원장이 빠진 자리와 있는 자리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오늘 그 회동에 얼마나 많은 그 뭐 공을 들였다고 해야 되나요? 관심을 네. 보이냐를 보여주는 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서훈 원장이 참석하는 것은 결국 지금 전반적인 남관계 앞으로의 미래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또는 북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정부가 좀 더 치밀하고 차분하게 이끌고 가겠다는 네.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예. 지금 이제 보면은 1월 9일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공동 보도문이 나왔죠. 크게 세 가지 사안이 이제 합의가 됐는데 첫 번째가 평창 올림픽의 개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두 번째가 군사적인 긴장 완화, 세 번째가 남북 관계 개선이거든요. 예. 시점을 보면 딱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네. 지금 1월 9일부터. 그렇네요. 그리고 오늘 만나는 사람 중에는 북측 단장이었던 리선권이가 와 있고 네. 우리 측 소속 대표였던 조명균 장관이 마주 앉고 있습니다. 예. 오늘의 모습은 공동 보도문에서 합의한 사항의 이행의 일환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공동 보도문의 합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뭔가 매개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측 참석자 중에 대통령 빼고 왼쪽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배치도에 나와 있듯이 조명균 장관과 서훈 원장은 대북통입니다. 남북 회담도 워낙 많이 했고 정상회담에 배석도 했고 주관도 했고 또 이번 지금 북측 인사들이 내려오는 모든 과정을 주무하는 인원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국정원 과거에 우리 7.4 성명을 보면 우리가 그때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7.4 성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풀어가는 데 있어서 국정원의 역할도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측의 경우에는 이렇게 네. 대북통이 배석을 함께 했는데 네. 근데 북측의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한 인물들이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김여정 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가장 그 정확한 목소리를 정확하게 문재인 대통령에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여정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거의 분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거의 특사 자격으로 김여정 그다음에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내려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게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남관계 개선에 대한 입장이나 의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 그 파란색 그 파일을 우리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만 네. 예. 그 파일에 친서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거의 99%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이제 최희나 리성관 이런 사람들의 역할은 물론 그 각자의 영역이 있습니다만 리성관 같은 경우도 조평통위원장이고 그렇게 보면 북측에서 남관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전반적인 것들을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물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만남은 남측에서 남관계의 최고 책임자, 그다음에 남관계의 가장 중요한 실무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북측의 최고 책임자를 대리하는 김영남, 김여정, 그다음에 북측에서 실무적으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만남이다. 네. 그런 차원에서도 매우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정상급 회담이라는 표현이 전 적절하다고 봅니다. 정상회담은 아니지만 그렇죠. 정상급이죠. 말하자면 우리 대통령이 펜스 부통령과 만났잖아요. 비슷하죠. 정상은 아니지만 정상급의 회담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진핑 주석이 아니라 리커창 총리와 우리 대통령이 만나면 정상급 회담인데 네. 지금 김영남과 함께 김영남보다도 오히려 서열은 낮지만 실세로 보면 훨씬 더 그 위치에 있는 김여정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회담, 대화의 자리지만 이것이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 봉투 안에 친서가 담겨져 있다. 중요한 건 친서가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거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하는 그렇죠. 것이 사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이 담겨졌다고 하는 것이 그냥 말로만 한 것인지 앞으로 그걸 행동으로 옮길 것인지 네. 그건 더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관심은 그 내용과 이후의 북한의 행보가 네. 더 관심이지요. 예. 자, 이제 그 부분은 잠시 뒤에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친서를 전달한 그 파란색 파일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서류철.
그 앞에 이런 게 좀 문장 같은 게 있어요. 그 혹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 그러니까 북한을 대표하는 휘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정부의 국장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를 상징하는 그런 네. 문양이 있지 않습니까? 공식 문서가 담겨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러니까 북측에도 그런 공식 문서 또는 공식적인 어떤 의전을 할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국장은 제일 위에는 별이 있고 양쪽에는 이제 벼이삭이 그것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는 수풍댐이 그려져 있고 그렇게 이제 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철탑이 주변에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북한을 대표하는 저 국장이 1948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조금씩 변화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눈여겨 보지 않으면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 뺐지만 우리는 네. 이제 북한을 보면 그렇게 상징을 느끼는데 북한 정부를 대표하는 그 국장은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국장의 모습은 아마 이제 우리들 화면에서도 가끔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편지를 무슨 주머니에 넣을 수는 없는 거고 네. 분명히 이제 그 친서가 있다면 저 안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군요. 네네. 자, 이제는 그 친서의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전달해진다면 쉽게 말해서 오늘 그 만남에서 어떤 얘기까지 오고 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첫째는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 평창 동계올림픽 축하한다. 잘 되길 바라겠다. 뭐 그거야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이 문제인데 가까운 시일에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포함이 될 것인지 됐다면 우리 측은 뭐라고 답변을 할 것인지 이제 이게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포함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물론 CNN 외신에서도 그런 예측을 했습니다만 그건 이미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자기의 뜻을 밝힌 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2018년은 남과 북 모두 북은 북과 남이라고 얘기하죠. 모두 굉장히 중요한 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남쪽에서는 이제 겨울올림픽이 열리게 돼 있고 그걸 성공적으로 열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또 지원하겠다. 대표도 보내고 필요한 남북 대화도 하겠다. 그거 지금 행동으로 옮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은 금년이 정권 창립 70주년이다. 굉장히 중요한 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를 정말 남북 관계를 변화시키고 개선하는 전변, 사변의 해로 만들자. 네. 사변 그러면 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그런 모습을 갖추자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역대에 없었던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영남도 보내고 김여정도 보내고 네. 또 친서도 또 보내고 아마 그 내용 속에 그런 것들을 담아서 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말씀을 하셨지요. 정상회담 언제라도 열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정상회담을 열기 위한 여건이 조성이 돼야 한다. 그 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 초청하는 메시지를 친서에 담아 보냈다면 일단 우리로서는 대통령이 이미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마 구두로는 그 자리에서 뭐 펴보고 그 답변을 하지는 아마 않을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친서를 전달하면서도 대략 거기에 담겨지는 메시지를 구두로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남북관계 개선을 진심으로 원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 그런 만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핵 문제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얼마나 구체적이고 그걸 담아서 전달하실지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CNN 보도에서는 사실 8월 네. 15일 정도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질 네.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사이에 지금 기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네. 그 중간에 뭔가 가교 역할을 하는 뭐 행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8월 15일 광복절의 정상회담을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두 가지가 우선 전제가 돼야 됩니다. 네. 하나는 북미 관계 차원에서의 변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핵 문제가 지금의 구도로 계속 가는 상황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은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유의미한 변화, 그런 조짐, 또 정상회담이 그런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좀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뭐 내일 모레라도 당장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제 조건 중에 하나는 북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변화된 어떤 북한의 메시지 또는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게 하나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이제 남관계 차원에서 보면은 정상회담을 바로 가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북한에서 고위급 대표단이 왔기 때문에 우리의 답방단이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측의 특사단이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실은 네.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이번에 이제 김영남, 김여정이 왔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걸맞는 중요한 임무를 띠고 북측에 가서 우리 측의 남관 개선에 대한 의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또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특히 미국이 갖고 있는 북핵 문제 또는 한반도의 군사 긴장 해소를 위한 의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진솔하게 전달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좀 무르익고 좀 더 농익은 그런 과정들 속에서 네. 정상회담으로 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상회담을 뭐 북핵 문제를 정상회담을 했는데 북핵 문제가 빠져 있다. 그건 참 우리로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니까 북핵 얘기 안 하고 무슨 정상회담을 하겠습니까? 뭐 맨날 이산가족 얘기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런데 어느 정도 그런 컨센서스가 마련되려면 북한에 뭔가 하겠다라는 그걸 엿볼 수 있는 뭐 이제 정부가 잠시 뒤에 청와대에서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전에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김여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그리고 김여정이 갖고 올 그 메시지의 내용 그 부분인데 자 일단 우리 정부로서는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진행돼 가고 있는데 미국의 뭐 그렇다고 눈치를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미국과 같은 호흡을 맞춰서 나가면 참 좋을 텐데 지금 어제 뭐 리셉션장에서 발생했던 일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는 우리가 아이고 만나죠. 일단 뭐 그리고 언제 하죠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풀어야 될 껄끄러운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의 결이 다르다는 건데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어제 우리 정부로서는 할 수 있으면 이번 기회에 방문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또 북한의 김영남 상임위원장과의 어떤 만남, 뭐 공식적인 대화는 아니더라도 서로 좋아하고 눈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또 인사도 하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뭔가 유의미한 대화로 이어지는 어떤 촉매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은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은 펜스 부통령이 일부러 피한 것이 아니냐 뭐 그런 말들도 있는데 또 미국 정부는 일부러 피한 것은 아니다. 그건 서로가 서로의 의지. 다시 말하면 바로 옆에 있어도 눈인사도 안 할 수 있거든요. 얼굴도 안 쳐다보고 이렇게 뒤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느 한쪽이 이제 손을 내밀면 악수도 할 수 있고 얼굴도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 북한은 최대한 평화의 이미지를 과시하고 자기들은 평화를 지향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이고 마치 미국은 이 전쟁과 압박과 뭐 이런 쪽의 모양으로 지금 연결되는 강공 드라이브로만 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하는 것으로 비춰지기를 바라는 것이 이제 북한의 의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은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과거와 같이 위장평화, 이중전략 이런 것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많다. 따라서 이렇게 온다고 해서 지금 북한이 달라진 것이 없다. 그 하나의 일례가 2월 8일 북한의 건군절 행사입니다. 규모도 줄고 물론 로우키 다시 말하면 실황 중계를 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보여줄 건 다 보여줬고 해야 할 말은 다 했다. 특히 미국을 향한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펜스 부통령이 가서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적절치 않고 상황이 맞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로서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고 남북관계 개선을 해야 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핵 문제인데 핵 문제에 대해서 북한은 건드리지도 말라, 거론하지도 말라, 특히 남조선은 거기에 아예 개입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상황에서 과연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중지할 수 있는지 핵 문제를 놔두고 남북관계 진전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미 공조와 결속과 신뢰에 기초한 동맹을 유지하면서 북한을 대화의 자리로 이끌어내느냐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측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곧 설명을 하시겠습니다만 뭐 그동안 있었던 이른바 통미봉남 정책이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 민족끼리가 있지 않습니까? 통미봉남은 우리가 핵 얘기할 때는 이쪽 그러니까 남측은 빠져 있고 우리가 미국이랑 할 거고 건군절 뭐 얘기했습니다만 열병식 우리 할 거 다 하고 화성 공개 다 한다. 근데 그런 부분은 남측도 얘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더라도 핵 얘기는 좀 얘기하지 말아달라는 거고요. 우리끼리 만났을 때는 이거는 뭐 이산 가족 문제라든가 뭐 서로 간에 민족끼리 서로 지원을 해줘야 되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럼 우리는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스탠스를 찾기가 참 힘든 겁니다.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어제 테이블 리셉션장에 마련을 했습니다. 미국 측이 온다는 거를 전제로 미국 펜스 부통령 자리까지 마련해 뒀어요. 근데 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그 직전에 이제 들은 거죠. 과연 그 순간에 그럼 안 온다네 의자 뺍시다라는 거를 만약에 우리 정부가 선택을 했다면 우리는 끝까지 좀 기다려 보자는 거였거든요. 김영남 있고 마이크 펜스 앉을 자리에 있었는데 마이크 펜스가 안 온다는 얘기를 했을 때 그럼 의자를 빼야 되느냐? 우리는 빼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 준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 순간 그 선택이 참 어렵다는 겁니다. 어제 이제 그 자리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쪽 입장은 이제 그 다른 약속이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는 아마 포토 행사만 하고 이제 그 리셉션장에는 안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그것은 공식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두 번에 걸쳐서 그 펜스 부통령에게 좀 권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안에 들어가서 온 김에 사진이라도 그렇죠. 인사라도 하고 그리고 가시죠. 또 이제 인사도 하고 가능하면 뭐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펜스 부통령은 이제 자기 일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아마 일단은 들어갔답니다.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네네. 이제 들어가서 몇 사람하고 이제 그 다른 외국의 중요 인사들 몇 사람들하고는 이제 인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간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펜스 부통령과 같이 와서 같이 이 사진도 찍고 뭐 이러다가 아베 총리는 이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금 이제 그 화면입니다. 리셉션장에 이제 오신 김에 들어오시죠 하고서 아베 총리가 이제 다른 테이블로 이제 저렇게 가면서 인사를 하고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펜스 부통령 보십시오. 저 뒤에서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남은 이쪽에 앉아 있는 상황이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아베 총리 같은 경우도 이제 펜스 부통령에게 이런 자리에서 가능하면 뭐 메인 테이블에 와서 악수 정도는 뭐 같이 하게 하는 뭐 그렇게 또 안내를 할 법도 한데 아베 총리만 와서 악수하고 이제 앉아서 다른 정상들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펜스 부통령은 또 갔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새가 좀 되게 좀 어색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저는 뭐 그것이 외교적 결례로 보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건 펜스 부통령이 조금은 통 크게 좀 움직였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분명히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저 모습이 앵커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현재 어떤 북미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저러한 모습들이 계속 어떤 반복적으로 앞으로 나타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 미국 쪽에 대해서 북한이 신호를 저는 보냈다고 봅니다. 열병식에서 저는 이제 문성묵 장군님과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은 열병식에서 북한이 녹화 중계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신형 무기를 등장시키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이 물론 뭐 미국에 대해서 강한 입장을 이야기했지만 좀 더 강하게 그동안 했던 이야기는 결이 다른 이야기를 또 강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미국 쪽에 대해서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북한 쪽은 좀 부분적으로 좀 보내고 있다고 봅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조금 앞서가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올림픽이 끝나고 말씀드린 겁니다. 패럴림픽이 끝나고 이제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미국 측에서 거 봐라라고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 북한이 미사일을 다시 발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북한이 미사일 발사 안 할까요? 올림픽 끝나면? 그럼 너무나 좋겠죠. 어느 순간에 발사를 합니다. 그럼 다시 남북 관계는 물론 북미 관계는 경색 관계로 들어서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뭐 했느냐? 올림픽 이용해 가지고 자기네들 홍보만 하고 그냥 간 것 아니냐? 구경하고 갔다고 해서 남북 관계 뭐가 달라졌지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 정부가 준비해야 될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바뀌지 않았느냐라는 거를 우리는 만들어내야 될 숙제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네,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것도 하나의 시나리오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는 거는 이거죠. 이제 김여정까지 내려왔으니까 김여정은 그 누구보다도 김정은과 직접 대화할 수 있고 사적인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아마 감정적인 교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여정이 이제 한국당을 처음 밟고 KTX도 타보고 또 한국민의 그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돌아가서 뭘 얘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김여정도 젊고 또 보는 눈이 있고 총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의 이미지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와서 이거 정말 지금 북한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도 북한이 어렵다는 일면입니다. 지금 이를테면 건군절에서 규모가 축소됐다 하는 것은 날씨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유류가 부족한 영향일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 돌파구를 마련하는 방법이 이렇게 대규모 인원들이 우리 한국을 방문하고 응원을 하고 평화 이미지를 보여준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김여정이 깨닫고 돌아가서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과거와 같은 그런 행태로서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우리가 좀 중대한 전환을 하자, 결심을 하자. 그렇게 가서 전달해주면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인데 그렇죠.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시나리오가 이렇게 됩니다. 패럴림픽이 끝나게 되면 지금 그때까지 연기된 한미연합연습이 다시 시작이 되고요. 지금 북한은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연습의 개최는 남북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역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겁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한미연합연습을 할 것이냐. 그렇죠. 그렇게 둘 중에 요구하는 하나를 택해라. 그럼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 핵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핵미사일 위협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남북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보를 위해서 한미 공조와 동맹과 한미 억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어려운 것인데 그러면 만약에 북한이 거기에 반발을 해서 미사일을 다시 쏘고 도발을 한다. 그러면 북한은 더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로서는 미국과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한 것이고 이것이 결코 실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북한의 많은 젊은이들 400명, 500명 되는 인원들이 내려와서 보고 느끼고 돌아가서 말은 못하지만 그것이 북한에게 일정 부분 영향을 저는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예단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낙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럴 가능성 저럴 가능성을 놓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하나는 지난번에 고위급 회담으로 평창까지의 어떤 전반적인 평화 또 남북관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은 이미 패럴 올림픽까지의 과정들은 다 지난 고위급 회담으로 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렇죠. 이제 보다 중요한 것은 평창 이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평창 이후는 고위급 회담 이후부터 패럴 올림픽까지 기간 동안 또 우리가 또 그 저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상하는 여러 가지 경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또 다른 ICBM 미사일 발사를 한달지 또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돼서 북한이 또 강하게 부정하면서 핵실험을 한달지 뭐 이런 가능성들도 배제할 수가 없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또는 지난 고위급 회담부터 패럴 올림픽까지 3월 중순까지 이 기간 동안이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이다. 이 기간을 그야말로 북한의 7차 핵실험과 ICBM 미사일 발사가 자제되도록 하는 그 관리를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함께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제 또 다른 진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국면은 저는 그것을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최대한 우리가 북한과의 그런 대화, 남북관계 차원에서 대화 또는
북미 관계가 지금 좀 쉽지 않습니다만 북미 관계 차원에서 대화, 또 북중 관계 차원에서 대화 이런 것들을 다차원적으로 하면서 지금 이제 북한이 평창 올림픽과 관련된 부분에서 뭐 적극적으로 지금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충분히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러니까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남, 김여정 이 자리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중심적으로 하면서 그것들을 갖고 성과들을 거둬가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그 한미 간의 공조도 중요하고 또 국제사회 공조 또 남관계 차원에서의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네, 지금 청와대 접견 회동 그리고 오찬이 시작된 지 지금 약 2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겠죠. 물론입니다. 이제 저도 평양에 2번이나 가서 북측 인사들과 회담을 하고 또 만찬도 하고 보통 공식적인 회담 장소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주로 식사 자리에서 하거든요. 예. 원래 식사하면 분위기도 화기애애해지고 거기에는 또 마이크가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인 이야기들을 또 흉험 없이 아하.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뭐 북측 군인들하고 만나서 회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할 수 없는 가족에 관한 이야기, 본인의 뭐 선호도 뭐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는 것은 분위기가 좋다고 하는 것이고 네. 또 대화의 소재, 내용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그렇습니다. 북한과 한국 이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이 전쟁도 치르고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갈대로 간 것이고 특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남북 관계 개선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네. 그리고 하루아침 이렇게 한 번, 2번 하고 김여정이 내려왔다고 해서 남북 관계가 갑자기 달라지는 거 아니거든요. 네. 이거는 하나하나 이제 진전을 이어가는 네.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일각에서는 현재 전해진 바에 의하면 조금 전에 아마 이 회동이 끝난 것 같습니다. 한 2시간 한 50분 정도를 한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밤 식사 자리 그리고 회동 아마 시간까지 일정을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전에 식사 전에 아까 이제 접견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큰 틀에서 이야기들 좀 많이 나누는 시간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찬을 하고, 그다음에 오찬 이후에는 아마 모르겠습니다. 그 9분의 아홉 분의 그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계속 그 시간을 보냈는지 아니면 개별 회동이 있었는지 이성권 또 그다음에 최희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실무급들인데 예. 이분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쪽에서 김종석 실장이라든가 서훈 조- 원장이나 네, 조명근. 또는 조 장관이나 또는 그런 정책 우리 또 안보실장 이런 분들이 개별적으로 또 전반적인 한반도 정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더 토론이 얘기를 있었는지 나눴는지. 예. 이 부분은 뭐 아직은 결과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가능성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예, 있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종료가 됐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인지, 자 아니면 이제 올림픽 기간 중이고 일정은 내일까지거든요. 네. 근데 내일도 예술단 공연도 있고 오늘도 아이스하키 선수단 이제 스위스랑 경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 안 했을까요? 우리 김여정 부부장님 스위스에서 유학했다면서요? 아, 예, 스위스 어때요? 아이스하키 잘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이스하키 얘기도 좀 하고, 그럼 같이 보러 가실래요? 오늘 혹시 가시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김영남 위원장은 이제 당연히 이제 단일팀 경기를 보러 간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과연 갈지, 네. 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갈지 이게 좀 관심이 지금 되고 있어요. 아마 그 북측에서 이번에 고위급 대표단은 물론 남관계나 또는 전반적인 한반도에 대한 현안 이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온 측면도 있고 그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보면 또 사실은 형식적이고 공식적인 측면에서는 남북이 함께 선수들이 운동하는 그 과정에 같이 호흡을 하면서 응원하는 것도 이번에 내려온 또 목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고위급 대표단이 평창을 매개로 이렇게 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아마 오늘 전반적인 우리 남북한 선수들이 함께 뛰는 경기 이 경기들에는 김여정 부부장도 아마 뭐 참석해서 그 어느 자리에 앉을지는 모르겠지만 참석해서 응원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물론 이제 경호상의 이유로 청와대에서 공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예, 동선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번 이제 평창 올림픽을 정말 평화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말 끊임없는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북한 대표단도 오고
또 단일팀, 공동 입장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거든요. 예, 특히 저도 어제 이제 그 개막식 장면을 보면서 마지막 이제 성화, 점화 직전에 김연아 선수에게 건넨 그 남북 하키 단일팀 선수 2명이 이제 김연아 선수에게 마지막으로 계단으로 올라가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 네.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키 오늘 이제 스위스와 이제 첫 경기를 하게 되는데 뭐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남과 북이 단일팀을 이뤘고 우리 젊은 선수들이 하나가 돼서 함께 뛰었다고 하는 점은 굉장히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동안 불편한 점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자리에 또 남과 북의 이 지도자급이 직접 가서 그 자리를 축하하고 응원하는 모습이 함께 한다면 훨씬 더 그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네, 북측 고위급 대표단이 아이스하키 단일팀 경기에까지 참석을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북측 고위급 대표단과 청와대 방문 그리고 오찬이 종료됐다는 소식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김용현 동국대 북학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